땡큐.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각입니다. 각. 요 각. 이 각에는 우리가 썼던 각들 있지 않습니까? 45도라 이런 각들. 이 각들은 사용세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왜 존재하냐? 무엇 때문에 한계라는 게 존재하냐? 바로 단위야, 단위. 단위가 있으면 연산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생님 집까지의 거리가 12km입니다. 선생님의 몸무게는 60kg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얼마의 값을 갖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실수끼리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 단위 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되는 거야. 단위가 있으면 이처럼 연산에 제약이 걸려요.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도라는 단위 때문에 연산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져서 굉장히 하여튼 힘들다. 그래서 이 단위를 바꿔서 쓸 표현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단위를 없애는 방법이야. 바로 뭐였냐면 부채꼴이 있을 거야. 기본 내용이지만 한 번만 살짝 더 볼게요. 자, 그때 요 각이 있죠, 각. 이 각을 벌리면은 호의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커질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각의 정의가 호도법이거든요. 호도법. 얘가 60분법이고.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 길이를 가지고 각도를 정의하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처음에는 호의 길이가 0이면 각도 0일 거야. 각이 커지면서 호의 길이도 커질 텐데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질 때가 와. 이해되니?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이 같아질 때가 와. 그때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각도의 크기에 비례할 거 아닙니까? 그쵸? 반지름의 크기에 비례할 거 아니야. 이때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입니까? 한 배인데요. 그 한 배를 갖다가 우리는 각으로 정의하는 거야. 호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의 한 배가 각 1이라는 각이야. 1이라니까. 그러니까 1은 그냥 배예요. 배. 몇 배냐 이 말이야. 반지름의 한 배. 그렇게 가다가 우리 또 1배 하면 또 불편하니까 1배 말고 한 배가 더 가면 몇 배가 되겠냐 여기가? 2배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에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니? 2배가 되면 2겠지. 이 각의 크기가 2. 그때가 2예요. 그러면은요, 잘 봐볼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볼게. 요 정도가 한 3배 정도 될 것 같아. 그치? 이 정도가 3배 정도 돼. 이 각이 3인 거야. 그러면 정확히 여기서 반 바퀴 돌아온 거, 이게 얼마냐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반 바퀴 돌아온 거는 반지름이 몇 배 되는지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쟤는 얼마가 되니? 파이 R이 돼. 그 반지름이 몇 배니 이게? 파이배. 이게 반지름이 파이배니까 요만큼의 각을 우리는 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각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각이야. 몇 도죠? 180도.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180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거야. 단위가 없다고 생각해도 돼. 단위가 없어. 파이는. 왜 단위가 없어요? 그냥 반지름의 1배, 2배, 3배 됐으니까. 반지름이 만약에 4야. 각이 1이야. 여기도 4야. 그러면은 4cm에다가 1하고 뭔 단위를 곱했더니 얘가 뭐가 돼야 돼? 4cm 돼야 돼. 4cm에다가 1하고 이 각이 이게 단위가 있다라면 1도면 1도 뭐가 있어? 이 단위까지 곱한 게 4cm야. 어때? 단위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야 4cm가 될 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2cm 곱하기 2cm는 뭐야? 4cm 4제곱cm가 되잖아요. 그리고 4m 나누기 3초 하면 뭐야?
3초 하면 4m per second. 미터 나면 세컨이니까 단위가 생긴다고. 이렇게 단위끼리도 계산하는 거야 원래가. 단위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라고. 오케이, 인수마차가 단위가 없어요. 실제로 단위가 선생님 저희 배웠는데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가 있지만 단위가 없는 것 취급당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무차원 단위라 그래. 무차원, 차원이 없는 단위. 얘는 딱 봐봐. 무차원이 뭔 말인지 알걸? 얘는 몇 차원이니? 몇 차원이야? 1차원이겠지. 센티미터니까. 제곱센티미터 몇 차원이야? 2차원. 단위마다 차수가 있다니까? 이해되니? 차수가 있는데 얘는 뭐라고? 차원이 없는, 여기는 단위, 라디안 단위가 있는데 얘는 차원이 없는 단위야. 그러니까 차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없어. 오케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차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말이 안 되는 것들. 뭔 뜻이냐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4kg 곱하기 5m. 말이 안 돼. 차원이 있어서 그래. 이해되니? 근데 이건 어때? 4kg 곱하기 5개. 이거 어떠니? 20kg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4kg이 5개 있어. 이해돼? 이 개라는 단위 무차원 단위라서 그래. 무슨 알겠니? 4kg 5m 곱하기 4번 20m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20m 번이 되니? 아니잖아. 이런 단위들이 무차원, 횟수 같은 느낌이 그래. 그래서 이 각도 호도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실수랑 똑같아. R이 1개, R이 2개, R이 3개, R이 파이개. 호의 길이 나오려면. 그래서 무차원 단위라는 표현을 쓴다고. 알겠니? 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 하나가 더 정리가 되죠. 사이각을 세타 반지름 R,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면 L은 그 자체가 R의 세타 배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호도법의 정의야. 호의 길이 구하는 이 방법 자체가 호도법의 정의야. 됐니? 이해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의 넓이를 구할 때, 넓이 구할 때 2분의 1 R을 알고 있니? 기억나 안 나? 안 나면 설명해 줄 거야. 괜찮아? 오케이. 2분의 1 R을 알아. 여기다가 L에다가 R 세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돼. 그래서 이것이 넓이를 구하는 또 다른 표현. 됐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호도법까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부채꼴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도법의 정의를 이야기하게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채꼴의 넓이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호도법 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일반각 간단하게 표현할게. 일반각. 일반각은 뭐냐면요. 이런 게 일반각이야. 봐라. 각도를 표현할 때는 시초선이 있어. 시작하는 점이에요. 시작하는 점. 시초선이 있어. 수직선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수직선의 한가운데 센터를 뭐라고 부르지? 오리진 포인트 뭐? 원점이라 불러. 여기서부터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수직선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는 단지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이야. 상대적으로. 네가 나보다 앞에 있냐 나보다 뒤에 있냐 이것밖에 표현을 못해. 원래 수직선은. 근데 거기에 기준점 하나 딱 잡아준 게 원점이야. 됐지? 각도도 마찬가지야. 각도도 시작과 끝이 이제는 없대. 포인트 시작하는, 그러니까 기준선만 있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양의 방향, 반시계 방향 돌면 양의 방향 각이라 그래. 뭐 플러스 45도, 플러스 90도 이렇게, 플러스 180, 플러스 270, 플러스 360, 플러스 720, 플러스 1080. 오케이 알겠니? 오른쪽으로 도는 거 플러스니까 이 숫자는 몇 바퀴 돌 수 있니? 무한 바퀴 돌 수 있지. 그러니까 각이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어. 됐니? 다시 리로리로리로리로리 로리로리 로리로리 0도까지 왔어.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360, 마이너스 360.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표현할 수 있어.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수직선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야. 원점, 시초선이 있고 걔가 움직였을 때 각이 있어. 됐지? 그런데 수직선하고 차이가 나는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 A가 여기에 있다. 점 A는 좌표가 얼마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야. 2지. 어때? so easy 하지 않니? 그런데 봐봐. 각도기로 여기를 쟀어 내가. 각도기로 쟀는데 이 각도가 40도가 나왔어. 그때 이 각은 몇 도? 이 각은 몇 도니? 얼마야 이 각은? 뭔 질문이 이렇게 웃겨? 아니 웃기지도 않아 선생님. 40도야. 그런데 이 40도는 40도가 아닐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내가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를 몰라요. 계속 중복되는 각이야 이 각은.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아왔을 수도 있고 이해되니?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도기를 쟀을 때에는 40도이지만 실제로 이 각은 이만큼의 각들 중에 한 가지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하네. 각도기를 쟀을 때 40도인 각을 다 표현한 게 다 일반적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쟤를 보고 일반각이라고 해. 이해되니? 기본 개념 설명이야. 끝났어 이제. 끝났어. 예상 안 해. 이제 문제풀이만 할 거고 기본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경이 같다. 동경은 뭘 말하냐면 움직이는 각. 요놈이 동경이야. 그러니까 360도씩 더하고 빼가지고 같아지는 건 같은 거야. 다시 한번 420도는 동경이 같은 각. 360도 빼면 얼마? 60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까? 왠지 4번일 것 같아. 4번 750도 동경이 같은 각. 360도 빼봐. 300 얼마? 90도. 360도 빼봐. 30도. 잘 찍었어. 오케이. 라이코스. 4번이 30도짜리 동경하고 같은 거예요. 됐죠? 나머지 해봐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하면서 갑시다. 사분면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룰렛 돌리듯이 얘가 돌아갑니다.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디에서 멈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삼각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멈추냐에 따라서 1사분면 각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결정되는 거야. 됐니? 봐봐. 그래서 여기 있는 각들을 보고 사분면이 서로 다른 거 찾아보라는 거야. 여기 있는 각들을 보고 사분면이 다른 거 찾아보라는 거야. 오케이. 아, 이거 연습 좀 시키고 가야 되나? 바로 가요? 연습 좀 해요. 자, 그럼 한번 가보자. 360도씩 더하거나 빼가지고 0도부터 360도 사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라디안 값은 반바퀴가 얼마였지? 그것만 기억해. 반바퀴가 얼마야? 파이야. 한 바퀴가 얼마야 그러면? 2파이야. 됐니? 3분의 파이를 이해할 때에는 말 그대로 파이를 3등분 내야 된다. 머릿속으로 파이를 3등분 내.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거겠지? 몇 도야 그러면? 60도.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3분의 2파이겠지? 몇 도겠니? 120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360도씩 더하고 뺄까? 얘는 170도네. 여기에 있어. 몇 사분면? 2사분면. 480도는 빼 먼저 360도를. 또 120도. 몇 사분면? 2사분면.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는 파이로 걸러봐. 파이만큼 가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 여기서 뭐라고? 파이만큼 가서 3분의 파이. 다시 한번 파이만큼 가서 3분의 파이 더 가. 몇 사분면?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해돼요? 자, 677번 볼 거야. 677번은 잘 이야기 잘 들어봐. 세타가 2, 4분면 각이래. 말이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야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기 2, 4분면 각이거든요. 반 쪼개래. 반 쪼개면 여기 있는 각도 반 쪼개면 180도를 반으로 쪼개면 90도가 되고 90도 반 쪼개면 45도니까 이거 반 쪼개면 세타가 여기 있어 지금. 2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겠니? 여기 있겠지. 그럼 1, 4분면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답이 이상해. 1, 2, 1, 3, 1, 4 이렇게 있어. 왜 그렇죠? 왜 그렇지? 세타가 답이 문제가 이상한가? 세타가 분명히 2, 3면 각이라 했단 말이에요. 2, 4분면이면은 여기에 있는 각들이 니가 반 쪼개면은 다 이율로 온다고 지금. 그럼 1, 4분면 각각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또 있나 봐. 아니면 문제가 잘못됐던가. 왜 그렇지? 왜 다른 게 어떻게 또 나오지? 내 말 이해 안 된가? 이해되지? 분명히 이상하잖아. 90도부터 얼마까지 나와야 돼? 180도까지 나와야 돼, 세타가. 그 2분의 세타는 45부터 90까지라고. 그럼 1사분면이야. 왜 다른 게 어떻게 나와? 왜냐하면 2, 4분면의 각은요. 홀리, 뭔 빵꾸야? 이 4분면의 각은요, 사실은 얘들아 요것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아온 각도 있어요. 한 바퀴를 돌아온 각이라면은 이 4분면 세타가 얼마 사이냐면 90도와 180도 사이가 아니라 360도를 더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 얼마니까 450이야. 여기는 540이야. 그래서 반 쪼개면 얼마니? 225. 여기는 270. 225부터 270이면 여기가 225고 여기가 270이니까 요 사이야. 복잡해. 이제 복잡해졌어. 아니 한 바퀴 돌아오니까 위치가 달라져. 두 바퀴 돌아오면 또 달라질 거고 세 바퀴 돌아오면 또 달라질 거야. 그래서 해설치 보통의 문제의 집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게끔 합니다. 세타가 2, 3면 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타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이랬을 때 2분의 세타는 과연 몇 도와 몇 도 사이입니까? 45도 플러스 180n 90 플러스 얼마? 180n이 되어서 이 n은 정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수를 생각을 하고 n에다 0 대입하면은 45부터 90까지 n에다 1을 대입하면 180도 더 가니까 180도 더 가. n에다 1 대입하면 225부터 270까지 n에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봐요. 2를 대입하면 360도가 됐죠. 한 바퀴를 돌아와서 45부터 90까지. 아, 이게 반복되네요. 그래서 1, 4분면하고 몇 4분면? 3, 4분면에서 만나게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는 적어도 수바시는 이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자, 봐봐. 이런 거야. 일단은 선생님이 결과부터 이야기할게요. 이 문제를 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요. 2분의 세타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각을 절반으로 쪼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모든 4분면을 다 반으로 쪼개세요. 결과부터 이야기할게. 4분면을 다 반으로 쪼개세요. 반으로 쪼개고 맨 아래서부터 1부터 순서대로 4까지 씁니다. 다 쓰면 다시 1부터 4까지 씁니다. 딱 맞아요. 4가 무조건. 그냥 4분면이 4개 있고 일정한 등분을 했으니까 무조건 4의 배수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색깔을 칠하면 됩니다. 어디에다가? 얘가 기존에 몇 4분면 각이었어? 2, 4분면 각이었으니까 2라고 써진 곳에다가 색깔을 칠하면은 얘가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곳이 된대요. 오, 이게 끝이에요. 하나만 더 봐보고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하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요? 4분면을 그리고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 봐. 3분의 세타 구하라고 했죠. 각을 3개로 쪼개라 그랬지. 각을 3개로 쪼개려면은 여기에는 4분면을 3개로 쪼개세요. 4분면을 3개로 쪼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줄 거야. 일단은 근갑다만 해봐. 3개로 쪼개고 난 다음에 숫자를 1부터 4까지 씁니다. 순환시키면서 1, 2, 3, 4, 1, 2, 3, 4, 1, 2, 3, 4. 그러면 4까지 딱 떨어져 무조건. 왜냐면 4, 4분면이니까 4의 배수야. 그리고 색깔을 칠할게요. 어디다가 칠하겠니? 얘가 몇 4분면 각이니까 3, 4분면 각이니까 3에다가 색깔을 칠하세요. 되었나요? 여기가 3분의 세타의 각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일단 정답은 4번이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건 이해 안 하고 풀면 그냥 괜찮아요. 이해 안 해도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왜 이해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했냐면은 진심이에요. 수능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내신용 문제야. 딱 내신용 문제니까 학교에서 딱 이거 시험범위 나올 때만 바짝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갑다고 넘어가도 돼. 이해하면 내가 더 좋겠지. 나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 이래요. 봐봐. 이게 압축시키는 거야. 압축시키는 거야. 내가 이걸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부채 있지, 부채. 얼쑤. 역시 대한민국의 어른 부채지. 그랬더니 막 가계 부채가 막 늘어나 보다. 자, 이게 부채가 있어. 얘가 여기 막 쭈글쭈글하면서 접을 수 있잖아요. 접을 수 있어. 지금 각도를 0도부터 얼마까지로 하자. 여기에 세타가 살고 있어. 세타야, 안녕 안녕. 나도 세타야. 여기 각들이 세타가 살고 있어. 이렇게 되니? 근데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져서요. 경제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씀씀이를 반으로 줄여야 돼. 세타를 전부 다 반으로 줄이래. 세타를 반으로 줄이면 세타 중에 가장 컸던 게 누구야? 90도잖아. 저게 몇 도가 되겠니? 그래서 45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 사이에 있던 99도는 요 사이에 있겠지. 98도 반쪽이면 여기 있겠지. 그러지 않겠니? 80도 반쪽이면 40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각들을 반쪽이면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알겠니? 90도보다 크고 0도보다 바뀌지 않았니?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반쪽이면 당연히 45도하고 0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의 숫자의 개수랑 여기의 숫자의 개수 똑같아? 숫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무한계 개수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들이 전부 다 1로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좌표 표면상에서 이 나라를 0도 90도까지 사는 나라를 뭐라 그래? 1, 4분면 나라라고 하잖아. 걔네 경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영토가 쪼그라들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 있는 숫자 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 1, 4분면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1로 들어오는 거야. 내 말 알겠니?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페이지는 뭐예요, 선생님? 한 바퀴. 첫 번째 페이지. 두 바퀴. 두 번째 페이지. 이해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1, 4분에 있는 각들 다 일로 와요. 이해돼?
첫 번째 페이지에 2, 4분의 있던 각도는요. 이게 반으로 줄어드니까 몇 도가 되겠니? 45도. 180도 반으로 줄어드니까 몇 도가 되겠니? 첫 번째 페이지에 2, 4분면에 있는 각도는 전부 다 1로 들어와. 근데 이 4분면들하고 페이지들 다 연결돼 있어, 안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반으로 줄였으니까 원래 기존에는 한 영역당 90도씩 차지했었는데 반으로 주니까 한 영역당 45도씩 줄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페이지 1, 4분면 나왔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첫 번째 페이지 2, 4분면, 첫 번째 페이지 3, 4분면, 첫 번째 페이지 4, 4분면, 두 번째 페이지 1, 4분면, 두 번째 페이지 2, 4분면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숫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바로 끝나지. 바로 끝나. 당연히 바로 끝나 이게. 세타가 2분의 세타가 사는 영역은 이렇게 좁아진다고. 2분의 세타가 사는 영역은. 기존에 살던 세타가 어디서 살고 있었어? 2, 4분면에 살고 있었으니까 걔들은 전부 다 여기로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해돼요? 이거 계산하기 귀찮잖아. 이 문제 풀려면 이미 푸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풀이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해되니? 첫 번째 페이지 1, 4분면 애들은 전부 다 0도부터 30도 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고. 첫 번째 페이지 2, 4분면, 첫 번째 페이지 3, 4분면 이거 찾는 것들. 첫 번째 페이지에 3, 4, 두 번째 페이지에 3, 4분면, 세 번째 페이지에 3, 4분면, 네 번째 페이지는 이제 겹쳐요. 됐어요? 반응이 없네. 이해됐어 이거? 된다고 생각할게요. 679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맞춰보시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동경의 위치관계. 동경이 도쿄니? 맞지? 뭐야? 맞지? 동경이 도쿄 아니야? 재미가 없어 이씨. 뭐 반응이 나와야 그 다음 드리블이 이어지는데 이거는 반응이 없으니까 됐어. 수고만 할 거야. 자, 동경의 위치관계 나오는데요. 얘는 이것만 정리를 좀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자체에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다. 뭔 소리지? 그냥 문제를 풀고 나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은요, 그냥 외우는 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문제 자체에다 물음표를 찍어야 돼. 뭔 문제야 이거는? 도대체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는 거야를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고. 자, 이건 이런 거야. 지금 세타가 있어. 세타는 어디에 있대? 파이부터 파이부터 얼마까지? 2분의 3파이니까 여기에 살고 있어. 세타는 우린 여기에 살고 있어. 되니? 근데 7세타를 했어. 7배를 돌린 거야. 막 뺑뺑뺑 돌겠지. 돌다가 보니까 세타하고 뭐가 똑같아 버려? 보고 있는 방향이 똑같다 이거야. 뒤지게 7바퀴 10바퀴를 돌아왔는데 이제 피했겠지? 했는데 세타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세타는 몇 도이냐, 몇 라디안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별거 없어. 그냥 일단 이 문제 풀어볼게. 여기에 위치는 세타지. 동시에 몇 세타야? 7세타지. 근데 여기에 내가 아까 너희들 신경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 하나 붙이고 있어. 이렇게. 이거는 같지는 않은데 동경이 같다는 나만의 기호야의 공식적인 기호가 아닙니다. 동경이 같아. 동경이 같으면 얘 둘이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말이냐면 너하고 나는 같아. 근데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바퀴수의 차이는. 바퀴수의 차이를 이렇게 쓰는 거야. 한 바퀴가 라디안으로 2파이야. 바퀴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니? 여기에 의미가 뭐라고?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바퀴벌레.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세타를 넘기고 6으로 나눠주면 돼요. 되었나요?
여기 n은 정수지 않습니까?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 가면서 요 사이에 있는 각을 찾는 겁니다. 3분의 1, 2, 3, 4세타가 되겠죠. 저 사이에 있는 각은 3분의 몇 세타? 3분의 4파이가 저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3분의 4파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안 배웠어요? 네,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배우신 분은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부터 풀고 갈게요. 아까랑 같아요. 세타가 저렇게 있어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자, 여기에 세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타를 뺑 돌렸어요. 5배나 했습니다. 5배를 돌렸더니 동경이 원점 대칭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두 각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 5세타하고 세타하고의 관계는 정확히 반바퀴 차이가 납니다. 반바퀴는 파이예요. 우리들은 항상 반바퀴 차이가 나. 됐니? 하지만 우리는 바퀴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정리하면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4세타는 파이 플러스 2파이 n이 되고, 세타는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의 n이 됩니다. n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값을 찾아내셔야 되네요. 네, n은 2죠. 2가 되어야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어서 저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되나요? 일단은 문제 풀고 나서 개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687번.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야. 두 사이의 관계를. 자, 물어볼 거야. 이번에 세민이한테 물어봐야지. 자, 세타는 0부터 파이까지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런데 안 써도 되겠다 이거.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이 정도가 2세타가 있다라면 대충 표현하는 거야. 이 정도의 3세타가 있다고 치자. 뭐가 되게끔? 대칭이 되게끔. 선대칭이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네.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야 돼. 세민 3세타하고 2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맞아요. 더하면 0도입니다. 0이야. 이쪽에 각, 양의 각 있을 거고 이쪽의 각은 음의 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플러스 2이면 이게 마이너스 2거든요. 더하면 뭐야? 빵이야. 하지만 세민아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가 뭐야? 바퀴수의 차. 이해됐어? 그래서 세타는 5세타가 적으니까 세타는 5분의 2파이 n이 됩니다. n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여기에 있는 세타를 구하셔야 돼요. 됐니? n이 1이면 5분의 2파이, n이 2이면 5분의 4파이네요. 두 개를 더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도키요? 됐어요, 이해? 자, 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몇 문제만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y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5세타하고 세타가 y축 대칭이래요. 세타의 위치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있는데
괜찮아요. 관계만 찾을 거니까 원래는 세타를 여러 데다 표현해야 되는데 나 그냥 관계만 표현할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대충 5세타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y축 대칭이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의 평균이 몇 파이죠? 2분의 파이죠. 이해돼요? 세타하고 5세타의 평균이 2분의 파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합이 얼마를 일정해? 파이를 일정하다는 뜻이야. 이해했어요? 평균이 2분의 파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누가 한 바퀴를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늘 바퀴 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운데가 2분의 파이니까 평균이 2분의 파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파이가 되는 대칭이면 이렇게 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6세타가 파이 플러스 2파이 나누기 n이 되고 세타는 6분의 파이에 3분의 파이 곱하기 n n에다 역시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저 안에 들어가는 값을 찾아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제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중요한 개념은 이거야. 이거는 그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각도가 대칭이잖아요. 대칭. 특히나 어떤 선에 대한 대칭일 때에는 평균값이 너의 평균이 2분의 파이 90도거든요. 2분의 파이는 평균이 90도이기 때문에 이 둘의 합이 항상 일정해요. 이것의 두 배로. 항상 합이 일정해. 대칭. 기하학에서 대칭은요. 대수학에서 합입니다. 기하학에서 대칭은 대수학에서 합을 이야기해요. 합을. 그걸 연결시키는 게 바로 이놈이죠. 그리고 바퀴수의 차이. X축 대칭이면 대칭이잖아. 합이 일정하다고. 합이 얼마야? 0이야. 0. 평균이 0이니까. 근데 뭐는 발생해? 바퀴수의 차이는 발생해. 그래 내가 이때 뭐라고 써놨네. 교재에서는 2n파이라고 써져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런데 연진아 나는 2파이 n이라고 쓰는 걸 좋아해. 얘가 더 의미가 있거든. 무슨 의미가 있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순서가 바뀌었는데 뭔 의미가 있어. 2파이에는 연진아 잘 들어. 2파이씩 n번 지나간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파이가 주인공이라서 파이를 2n번 나온다고 의미를 잡는 거야. 그래서 좀 달라 연진아. n을 기준으로 2파이씩 한 번 가냐 두 번 가냐 세 번 가냐. 그러니까 n이 1이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n파이라 쓰지 않고 나는 2파이 n이라고 쓴다. 계속해서 간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은 얘가 이렇게 대칭이어도 되고요. y는 x에 대칭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시 대칭이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합이 일정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둘의 합은 가운데에 2배. 평균이 4분의 파이니까.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항상 얼마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예요. 그런데 그 누가 몇 바퀴를 돌아왔는지 몰라. 바퀴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너스 x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 각이 4분의 3파이잖아? 더하면 그래서 2배. 그 바퀴수의 차이야. 똑같아. 단지 여기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만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 프로펠러처럼 도는 거니까. 차이가 일정하는 것이니까 얘만 유일하게 빼는 거야. 그리고 동격이 같을 때에는 그냥 같다고 하면 돼. 다 같은 것도 사실 차이가 일정한 거지만.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 호도법. 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 여담이지만 60분법 몇 도 표현한 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얘가 60분법인 이유는 60개로 나눴기 때문이에요. 60개로 나눴기 때문에. 뭘 나눴어요, 선생님? 이 각도가 1도라면 이 1도를 60개로 나눈 거 아주 작은 각이 있겠죠? 이 각은 1초라고 합니다. 1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1미닛이야. 실제로 저 각의 단위가 미닛이에요. 이 1미닛을 다시 한번 60개로 쪼개면 아주 작은 각이 나오겠죠? 1초라고 합니다. 1세컨이에요. 오케이? 각도의 단위가 시간의 단위하고 매우 많이 비슷하네요. 그쵸? 각도의 단위가 시간의 단위랑 매우 많이 비슷해.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심장을 가장 크게 울렸던 이론은 천문학이야. 천문학은 맨날 하는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내 별 움직이는 것만 관찰하고 있어. 뺑뺑뺑 원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걔들이 움직이는 각도, 그러니까 걔들이 천문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날짜, 계절 다 보는 게 천문학이잖아. 다시 처음 위치대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잖아. 1년. 1년은 365일이네. 옛날 사람들이 정확히 1년을 측정하지 못해서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충 360일로 측정했겠네. 그러니까 한 바퀴가 360도. 오케이? 365일. 대충 한 바퀴가 360도. 그걸 또 시간으로 쪼개다 보니까 각도를 시간의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어서 60분법이 되지 않았나 라는 설이 내가 가장 납득하기 쉬운 내용이었어요. 엄청 많아요, 설은. 저거 60분법에 대한 설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진짜 뭐랄까 사실은 너희들이 납득하기 힘든 게 있거든. 각도에 대한 개념을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는 10, 100, 1000 이런 숫자 쓰고 있는데 이 각을 100도라면 좋겠는데 뭐 느닷없이 부족해. 90도야 느닷없이. 여기는 또 180도야.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쓰는 거야?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편하니까. 얘를 만약에 100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삼각형 한 내각 크기 구하는 것부터 골치 아파요. 이해되니? 이게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편하려고. 자, 계속 가볼게요. 네, 얘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이건 너희들의 뿅. 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겠다. 좀만 쉬었다 할게요. 영상 한번 꺼주실래요?